드디어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됐네요. 23일, 24일, 26일, 27일, 30일. 이제 딱 올해가 영업일로 5일 남았습니다. 산타랠리가 이번에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그렇게 쭉 외신들은 나오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다우하고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28,000까지 올라왔고 나스닥은 8,924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나스닥 지수나 다우 지수 차트 보면은 연일 상승의 흐름이죠. 다우 지수도 이렇게 쭉 물론 음봉 나왔지만 쭉 상승이고 S&P 역시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끝까지 올라가는 모습. 주말에는 나스닥이 특히 양봉을 내면서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10월달부터 4분기 들어가지고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감 낙관론 때문에 아주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협상에 다 사인하고 나면은 오히려 뭐 떨어질 수 있는데 아직 협상에 사인도 안 했고 그렇습니다. 이게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나라에서 좀 약해지고 있죠. 예전에는 명동에 나가면은 이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것이 많이 울려 퍼졌고 TV에서도 그런 이제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어떤 분위기로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는 이제 종교적인 또 저게 있어가지고 성탄절을 지나치게 또 부각시키면은 기독교 아닌 분들은 조금 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조금 방송사도 자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뭐 세계적인 어떤 행사죠. 세계적인 행사. 그래서 분위기는 여전히 이번에도 좋다 생각이 되고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내년에 대한 내년 기대치가 한껏 살아나는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고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하고 미중 무역 협상이 좀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거기다가 경제가 이제 회복의 추세 여기로 접어들었다라는 이것 때문에 경제에 대한 기대감도 좋고 정치도 그런 의미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강하게 좀 하락을 하면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 또 한국 자체의 펀더멘탈 우려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강해지고 있는 기대감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내년도는 상당히 좀 괜찮겠다 생각이 되네요.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핵심 산업이 반도체 산업인데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반도체 기대감. 현재는 반도체 기대감이 강화 확산 요런 이제 국면 같습니다. 강화 확산 요런 국면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현재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작년이래 벌써 올해 상반기가 일단 반도체가 안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것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죠? 큰 폭으로 감소. 그래서 영업이익은 많이 줄었는데 이익은 많이 줄었지만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익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판매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하락했다. 그죠? 이건 하나의 유통성의 문제다. 재고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많아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실적은 나빴다는 건데 그렇지만 판매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근데 최근 4분기 들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적정 재고 수준이다. 적정 재고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적정 재고 수준이다 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적정 재고 수준이라서
드디어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아직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지만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기에서 이제 이제 수요만 좀 늘어나면, 수요가 더 늘어나면 수요업체들이 이제 사재기에 나설 것이다. 미리 끌어당기는 거죠. 이 사재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사재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거죠. 가격 상승에 대한 예상과 기대, 이런 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국면이, 그 가격 상승의 국면이 내년 1분기에 나오지 않겠냐. 내년 1분기. 낸드 플래시부터 그런 거죠. 낸드 플래시. 이게 낸드가 내년 1분기에는 낸드 플래시가 내년 1분기에는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거죠. 내년 1분기에 낸드의 가격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낸드의 가격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일단 영업이익이 이제 상당 수준 회복이 될 것이다. D램은 아직도 뭐 그렇습니다. D램은 아직까지 이제 가격이 아직은 다소 내려가고 있어요. D램은 아직도 다소 하락 정도고, 아마 내년 상반기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가격이 내려가질 않고, 이것도 이제 수요가 조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낸드가 빠르고 D램은 좀 늦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계획은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 낸드 플래시 쪽은 투자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늘리다 보면은 이제 이게 캐파가 모자라면 생산 시설이 모자라면 투자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올 4분기에도 벌써 이제 조금씩 모자라기 시작한다. 생산량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미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니까,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투자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투자가 시작되면은 이제 장비업체 수혜가 시작되는 거,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장비업체에 대한 발주가 나올 수 있다. 아직은 뭐 발주가 아닌데 장비업체에 대한 발주가 시작될 수 있다. 낸더 쪽이 그렇고, D램 쪽은 아마도 후내년 정도가 이제 뭐 이것도 이제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가면은 D램 쪽도 장비 발주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반도체 경기는 드디어 이제 가격 상승이 시작될 그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낸드는 아직 좀 그렇지만, D램은 그렇지만 낸드부터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가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까지 온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지난 2017년도 말 57,000원대까지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왔고, 또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0만원대 95,000원이니까 10만원대가 역사적 고점인데, 이건 작년도 5, 6월 달이네요. 그때까지 이제 올라왔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낸드가 조금 약하고 D램이 좀 강한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조금 늦게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의 회복은 우리나라 이제 그 수출의 회복 있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경기의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출 회복, 경기 회복. 그래서 가파르게 지금 이제 며칠 동안 올라왔죠. 하이닉스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한 12월 져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게 조정 받을 때 뭐 들고 있는 분들 계속 들고 있어도 좋고, 이제 눌림목 받으면은 눌림목에서 회복을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됩니다. 눌림목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이제 좀 내려오면 매수해야 된다고요. 내려오면 이제
여기도 또 오늘도 나오지만,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의 그 순매수 상위, 예, 순매수 상위를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12월 16일에서 20일까지 지난주에 외국인다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은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일변도였다는 거죠. 삼성전자를 5,500억을 샀고, 이제 그전에 좀 팔았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를 3,800억 샀고, 하이닉스 많이 샀어요. 네이버를 434억, 네이버. 그 다음에 DB하이텍, 이렇게 쭉 샀고, 또, 기관은 조금 다르죠. 기관은, 주로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샀다는 거죠. MSCI, 이게 이제 다 ETF 중심으로 산 거죠. 직접 종목을 안 사고 ETF 중심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은, 그래, 하여튼 기관들한테 ETF 중심으로 매수했다는 거. 셀트리온을 좀 샀다. 셀트리온 500주식 샀고, 삼성물산을 좀 샀네요. 그러니까 기관들은 전부 ETF 매매야. 개별 종목 매매 안 하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 삼성전기의 외국인 매수를 눈길을 끌고, NC소프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것도 이제, 그러니까 소재하고, 그러니까 이제 화학, 철강하고 이제 에너지주들 사기 시작했다는 거죠. 화학주들, LG화학도 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네이버는 이제 IT의 대표니까 당연하다 생각이 되지만, DB하이텍까지. 근데 이제, LG화학 같은 화학주들, 대표 화학주들하고 바닥에 있는 포스코, 요런 걸 사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는 거죠. LG화학하고 포스코 사기 시작한 거. 그래서 이제, 이건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과 기대치다.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회복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략은 일단 경기가 회복된다에 이제 집중하면서 대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조금 느릴 수 있지만 화학주하고 철강주도 이제는 팔 때는 아니다. 이제는 팔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다. 그래서 대표 화학주하고 철강주, 또 에너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현재까지는 워낙 좀 부진했죠. S-오일이라든가 SK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워낙 부진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가진 않는다. 예, 너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개념에서 이제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카카오는 그냥 계속 좋죠.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는 왜 요즘 조금 비실비실하냐는 건데, 그것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비실비실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올라오면은 좀 비실비실한 그런 게 있지만, 역시 뭐 아주,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다. NC소프트도 마찬가지죠. NC소프트.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역시 이제 미래의 가장 기대치가 큰 부류 중에 하나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NHN, 더존비전, 아프리카TV, 뭐, 카페24, 코리아센터까지 해가지고, 이런 쪽이 이제 플랫폼 기업들인데, 아프리카TV 같은 게 좀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쭉 진행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역시 이제 장비주, 뭐 이런 쪽이에요. 장비 부품주들. 특히 이제 소재업종에서 제가 어제도 이제 솔브레인, 요걸 좀 이제 집중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솔브레인. 이것도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동진세미캠. 요거가 이제 거의 최근 들어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이제 2017년도 말, 이때가 가장 경기가 좋았을 때죠. 실적이 아주, 엄청 좋을 때. 예, 그때의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동진세미캠.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하고 이제 디스플레이 경기가 더 풀리게 되면은, 동진세미캠도 이 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겠죠. 요거 돌파해서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워닝머티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에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좀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솔브레인 마찬가지고, 솔브레인. 예, 지금 이제 고점 돌파의 위치.
후성은 좀 그렇습니다만 ENF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고점 돌파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재료주 중에서 잘 가는 쪽이 반도체 소재 쪽이 잘 간다. 반도체가 현재 가장 먼저 뭐 늘 그랬습니다만 가장 먼저 경기 회복이다. 항상 보면 반도체가 가장 앞서가죠. 반도체가 가장 앞서가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좀 뒤따라오고, 그 다음에 2차전지가 따라오고,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가는 게 반도체가 가장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재가 잘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이제 그 2차전지 같은 것들이 좀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IT죠. IT가 좀 잘 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 굴뚝주들, 철강이라든가 화학주 같은 것들도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버릴 건 하나도 없고, 어느 게 먼저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소재 업종들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은 이제 일부 종목들 먼저 가는데, 이게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도 이제 어떤 종목들은 이제 장비주들도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 원익 IPS. 예. 요 이제 이오테크닉스하고 원익 IPS가 이제 가장 이제 먼저 올라가는 쪽이에요. 이오테크닉스, 원익 보시면 이오테크닉스 열심히 가고 있고, 물론 이제 최고치는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좀 올라가는 게 실적은 아직 되게 안 좋아요. 이오테크닉스 아직도 실적은 안 좋은데 이제 미리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은 미리 기대치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죠. 미리 이제 사겠다라는 거 선침해죠. STI 같은 것들도 그렇고, STI 같은 것도 정비열 만들고 이제 최고치는 이제 33,000원이고 지금 이제 18,000원이니까 최고치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미리 사들어오는 거죠. 미리 사들어오는 거. 그래서 이 미리 사들어오는 내용들을 잘 봐야 된다. 벌써 이제 외국인들은 슬슬 이제 모으기 시작하잖아요. 모으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움직이지 않으면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외국인 비중이 쭉 높아지는 STI. STI는 시총이 지금 얼마나 들라나? 시총이 현재 STI는 2,800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총이 아직 그 여유가 있는 쪽. 이오테크닉스는 이제 1조 1,000억이고 원익 IPS는 1조 6천억이란 말이죠. 근데 STI 같은 경우에 이제 시총이 2,800밖에 안 돼. 2,800밖에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개인 투자가들이 굉장히 여유가 있겠다. 요것은 사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STI도 보면은 이제 현재까지 실적이 뭐 꾸준해요. STI 2,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업이익이 뭐 작년도 2,800억 매출에 221억 영업이익이고 올해도 3분기까지 2,400억 매출에 224억이니까 무난하죠. 그죠? 이거 이제 부채나 뭐 자본 같은 것들도 비교적 무난하고 그래서 자산 대비 부채가 절반 정도니까 회사는 괜찮은 얘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발굴해서 좀 내 눈독을 들여놔야 된다는 거죠. STI 이런 것들. 그래서 차트가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KC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들어서 쭉 올라오고 있잖아요. 원익홀딩스. 그래서 이제 이 장비주에서는 대략 하여튼 제가 볼 때는 SFA는 좀 큰 회사죠. 이건 이제 1조 5천억까지가 좀 큰 회사인데 뭐 지금까지 하여튼 제가 봤을 때의 차트가 먼저 좋아지는 쪽이 이렇게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STI, KC텍, 원익홀딩스, SFA까지 이렇게 한 뭐 6종목 정도가 제가 보니까 이제 장비주에서 차트가 이제 미리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다는 거죠. 재료주는 대부분 다 차트가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그 2차전지를 빼고 2차전지는 지금 아직까지 좀 약해요. 그거 빼고 좋아지고 있고 이제 비메모리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눌림목 정도예요. 눌림목. 지난번에 삼성전자 투자얘기 나면 너무 올라가서 그런 좀 눌림목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부장 그러는데 일단 소재업종에서 이런 것들 먼저 좋아지는 종목들 장비주에서 먼저 좋아지는 종목들은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미리 좀 눈독을 들여놓자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하시면 된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장비, 일단 경기가 가장 먼저 회복되는 게 IT 업종이다 하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면서,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이제 4분기부터 좀 회복 국면으로 가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회복 국면 가더라도, 이게 이제 화학주, 소재주 쪽은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는 화학주에서도 LG와 롯데케미칼 같은 거 절대 팔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 명심하시면서, 특히 이제 SKC 같은 것은 차트가 이제 미리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SKC 같이 차트가 미리 좋아지는 종목들은, 이게 이제 역사적 고점은 아직 7만원대인데, 지금 한 5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고점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미리 좀 관심을 가지자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 좀 올라가는 종목을 살 것이냐 차이인데, SKC 같은 거는 이제 미리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리 올라가는 쪽이 일단 낫지 않느냐. 근데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팔 때는 아직 아니다. 바닥에 완전히 있으면서, 바닥에서 좀 살아날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LG화학, 롯데케미칼. 완전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 처박혀 있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는 포스코. 현대제철도 가끔씩 이제 관심이 가요.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슬슬 좀, 팔 때는 아니라는 거죠. 팔 때는 아니다. 팔 때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라겠고, 다음에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이제 조선주 대표 종목도 이제 살살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은 현재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하고의 합병 문제가 지금 좀 이제, 가끔씩 악재가 되는 경우가 있죠. EU에서 만약에 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런 게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모습 자체는 살살 올라오는 모습이다 하는 거. 이게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에서는 이제 삼성엔지를 건설주 맥락으로 본다면은 삼성엔지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들도 아주 인상적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상당히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대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 네이버 카카오야 뭐 계속 신고가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오픈뱅킹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은행주도. 그러니까 대표니까 경기가 회복되면은 뭐 당연히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은행주는 언제 금리를 좀 올리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중요해요. 금리를 아직 올릴 기미는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금리를 좀 올리기 시작해야, 좀 탄력이 붙는데, 뭐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일단 경기가 좋아지면 은행주는 좋아지죠. 경기가 좋아지면 은행주는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대출이 늘어나고 뭐 하니까. 그래서 은행주는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종목이고, 증권주는 시장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느리게 가더라도 우리가 좀 이제 내년 이후에 경기 회복 국면을 바라보면서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은 이제 올해 바이오 종목군들은 올해 12월에 워낙 부진했죠. 워낙 부진. 요거는 이제 내년 1월에 대반등 관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팔고 싶으신 분들도 내년에 가서 팔아라. 내년 가서 팔면은 훨씬 나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오에 이제 물려 있어서 팔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죠. 5일밖에 안 남았고, 실제로는 이제 26일이, 그죠? 26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날. 그러니까 26일이 사실은 26일이 이제 권리부 날이죠. 권리부 날이니까, 양도세 회피성 양도세 회피 매도는 26일로 마감된다는 얘기죠. 26일로 마감. 그러면 26일이니까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어. 3일. 이제 3일 동안만 양도세 회피성 매도가 나오지.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나온다는 거죠. 3일 동안만. 그러니까 23일, 24일, 그다음에 26일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3일 동안만 이제 참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27일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이제는 더 이상 매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27일, 30일, 그 내년 넘어가면서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보성 회피성 매도는 이제 26일로 마감된다라고 보시면서 조금 더 참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바이오. 그 다음에 남북주는 뭐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죠. 남북주 지지부진하지만 지금 이제 돌아가는 품새를 보니까 김정은이가 다소 이제 좀 유연한 자세로 그렇게 좀 돌아서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아침 브리핑 올린 내용에 보면은 그 이제 전원회의가 이제 그 연말에 열릴 거다라고 이제 예고가 된 상태예요. 전원회의가 이제 그 연말에 열릴 거라고 예고가 된 상태인데, 전원회의.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중앙군사 회의가 긴급하게 중앙군사회의가 열렸다 그래요. 열렸는데,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공격적 얘기는 없었다. 특별히 공격적 발언은 없었다. 중앙군사회의가 열렸는데 특별히 공격적 발언은 없었다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나온 조선중앙통신의 발표하면은, 김 위원장이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하여 분석 통보하였다. 요 얘기만 있고, 어떤 특별하게 뭐 대미 강경 노선을 발표한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근까지 강경 모드에서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비건 대표의 대화 제스처, 비건 대표가 이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특별하게 거부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건 대표가 중국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모르죠. 이제 비밀리에 뭐 만났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없었고, 어쨌든 간에 거부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뭐 연말 크리스마스에 뭐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강경 모드에서 유화 모드로 좀 돌아서는 그런 이제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북주도 뭐 크게 변화 없이 내년 대화 기대를 하면서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특별하게 뭐 연말에 더 뭐 추가 내려갈 만한 자리도 없거니와, 이제는 다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중 하해 무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미북 하해 무드 이렇게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중 하해 무드에서 그다음에 미북 하해 무드로 그렇게 이제 아마 내년엔 진전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이제 트럼프의 전략이 중국과의 문제 해결로 이제 그 자기 인기 상승을 시도하고, 내년 넘어가면은 이제 탄핵이 이제 사실은 이제 탄핵 쪽에서 민주당이 사실은 쫓기는 형태가 됐어요. 쫓기는 형태. 그래서 말로는 계속 뭐 탄핵 얘기하지만, 어차피 상원에서는 통과 안 된다는 거 다 아는 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는 좀 늦추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사실은 좀 명분이 약하고 좀 이렇게 이제 공화당이 공격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북한과의 문제 해결로 인기를 좀 모아가려는, 인기를 좀 올리려는, 그러니까 지지도를 좀 올리려는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내년 한 2, 3월쯤 되면은 아마도 좀 뭐가 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당장은 결론을 내린다면, 당장은 IT 쪽으로 조금 이제 단기적인 매매는 IT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중장기 매매는 통틀어서 경기 회복 수혜주를 갖다가 노리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료주 측면에서 현재 이제 두 가지죠. 바이오하고 대북주인데, 바이오는 이제 올해 12월에 안 좋았기 때문에 1월 달엔 반드시 올라가더라는 거죠. 12월 양조세 그 해피 1월 달에 올라가더라는 그런 개념 보시면 되고, 대북주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자리는 없으면서 일단 이제 그 비건의 앞으로 행보를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북미 대화가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남은 이제 5일 남았습니다. 5일, 23, 24, 26, 27, 30, 5일 남았는데, 5일 동안에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멋진 하루 보내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